우리가 지난 겨울을 그 추위에서 함께했고 어느 날 그 윤석열 파면이 이끌고 나니 계절이 흘러서 그 옷이 이제 옷장의 옷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역에 혈안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사회대개의 의제를 계속 끌고 가기가 또 쉽지 않았는, 지역 혈안 대응하느라고 쉽지 않았는 그런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난 우리의 광장의 그 기간 동안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탄핵 정부 교훈을 얘기한다면은 첫째로는 윤석열처럼 준비 안 된 사람, 정말 윤석열은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역사관이 잘못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이번에 절절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탄핵을 넘어 7공학을 열자. 이게 강주 비상행동의 그런 목표였고 표였습니다. 강주 비상행동은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이라는 두 개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광장 집회를 통해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했고요. 이때 광장에 모인 강주 시민들은 광장 집회를 통해 국회와 헌재를 격려하고 압박했습니다. 사회대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강주 시민 76%가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고, 개헌의 주 내용은 대통령 권력분산,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 등이었고, 사회개혁 과제 50개를 추출했고, 다만 지역의제 발굴은 우리가 미완성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주 시민사회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광장 집회에서 그리고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요구했던 것, 개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다당제 환경을 구현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 경선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호남의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진보 진영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라는 거는 인간의 범위를 좀 넓히고 더 많은 인권을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가 경청하고 그 목소리가 제대로 들릴 수 있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 강주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권 출범 이후 뭐 하셨을까요? 정치, 경제, 노동,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여성, 환경권 등 이 모든 것에 연대하려고 노력 중인 청년 세대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을까요? 특정 사안에 대한 여당의 미온하고 안일한 대처, 지자체에 땅속을 파고 들어간 협약 이행률, 다시 관심을 끄기 시작한 시민들의 행동들만이 추후 과제가 아닙니다. 청년 세대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시민단체 또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활동에 대해 교류하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저희 진보라는 것은 나아갈 진의 걸음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광주가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시 만나, 다시 겪었던 세상을 기다렸으면 안 됐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되 함께 해야 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지보단 다시 어떻게 함께 할지 의논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람과 사람이 모여 큰 활동으로 번지고 지역과 지역 그리고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도약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전 안녕하지 못합니다. 전 여러분의 동지가 될 수 없어 안녕하지 못합니다. 전 여러분의 동지가 된 적이 없어 안녕하지 못합니다. 광장 위에서, 개혁 위에서, 청년이라는 이름은 대상화된 표상 위에 서 있고 그 위에서 늘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역이 되거나 마스코트가 되기를 반복합니다. 빛의 혁명이라는 전유된 단어 아래에서 나중에로 물려난 모든 존재와 같이, 그러나 우리는 삶의 주체로, 투쟁의 주체로, 동등한 시민 존재로 실상 여겨지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붙여진 동지라는 이름은 그저 말벌동지라는 별명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려지며 다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이 재빨리 꾸려지지 않았다면 광주의 목소리를 내란 국면, 탄핵 국면에서 제대로 담아낼 수 없었다고 저는, 다른 언론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면, 그 한겨울 내란 탄핵 국면에서 광주의 목소리를 담아낸 주체가 누구냐? 저 스스로 생각한다면 정치인들 일부 포지션은 있겠으나 행정가들, 시장 이런 관료들도 있겠으나 여기 계신 광주 비상행동 여러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모이게 하는 재빠른 조치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동조와 각 지역의 지역활동가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박근혜 퇴진 때와는 또 다른 방식의 촛불 운동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급조한 촛불이었지만 여러 예술단체와 시민단체, 각 당의 적극적 움직임은 윤석열 퇴진 운동의 최고 정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과제는 우리의 연대, 우리의 어떤 이런 광장, 그게 물리적인 광장이건 아니면 다른 형태의 광장이건 간에 끝없는 연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좀 두려운데 윤석열이 사라진 지금도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이번에 실패한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다음엔 성공할까 봐서요.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는 것을 피드백을 삼아서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막으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려면 사람들이 분열되지 않아야 하는데, 분열되기 쉬운 사람들이 여성과 장애인과 성소수자와 이주민과 이들이 모이면, 이들의 수를 다 세면 또 얼마나 많은 수일까요? 그들이 사회가 또 분열되는 것이 아주 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모욕의 소수자를 동원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세대와 새로운 청년들과 새로운 청년들과 기성세대들이 서로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가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는 박터지게 싸우더라도 좀 자주 만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실종됐다고 하는 사회 대개혁을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최영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측면에서 결국은 우리 지역으로 보면 단일 색깔로 통칭된 이 분위기부터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그러면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 내년이 지방선거인데 뭐 2인 3인 선거구는 그 파란 당은 다니지 말라고 우리가 뭔가를 할 건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그런 뭔가 구체적인 조치나 고민이나 뭐 선거법이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구체적인 조치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제가 대부분 여기 빠지지 않고 평가를 참여했는데 한 2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평가가 똑같아요. 첫 번째는 출발은 시민사회가 했다. 근데 방식은 고리타분했다. 과정에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방식이 창조되었다. 이게 일관된 그 평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너무 민감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조직의 방식은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양한 층위의 계층이나 청년 시민들이 참여하는 뭐 응원봉이나 촛불로 상징하는 그 방식은 또 그분들만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시민사회의 장점, 시민사회가 놓치고 있는 한계를 그분들의 장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의 그 장점은 있지만 한계를 시민사회 조직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인위적으로 설계되는 게 아니라 새로움으로 창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잘한 것이 있어요. 계엄령 선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파면되기 이전부터 촛불 행동이 아주 밑거름이 되어서 불씨가 되어서 계속해서 해안나무에서 소수가 모여서
이 집회를 이끌어 왔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있었다.